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말리 금요일 대한개미 구조대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어떤 한 주보다도 유독 힘들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FOMC 전후로 시장 조정받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장중 고점권으로 양대 시장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매주 금요일은 대한개미 구조대로 여러분의 종목들 구조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죠. 오늘은 범프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이 범프로쌤의 솔루션으로 종목 구조 받으시고 남은 주말만큼 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종목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상단 검색창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범프로 실전반 검색을 하시면 범프로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이 뜨죠.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9 4번 9999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구조 요청이라는 말과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들, 속썩이는 종목들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범프로쌤께서 여러분의 종목들 구조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개미 구조대 이번 주는 힘들었지만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개미 구조대 오늘은 범프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뵀는데 네.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더 오래 길게 느껴졌어요. 네, 우리 이번 주- 시청자분들께 네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범프로입니다. 매주 이제 금요일 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시장을 좀 마감을 좀 괜찮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주는 그래도 FOMC에서 금리 동결, 또 이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또 오늘도 뭐 사실 뭐 시가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도 양 시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음 주 추석이라 또 이제 자금도 이제 필요하실 텐데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오늘 또 시장을 보면요, 또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최대한 좀 증시에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요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무려 5% 가까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5% 정도 빠졌으면 이제 개별 종목들은 한 10% 넘게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많을 텐데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여기 저한테 또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모멘텀이 있는지 또 차트가 잘 지대고 있는지 홀딩해도 되는지 좀 속속들이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시장이었지만 쌤께서 이 모멘텀 재료 부분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오늘 1시간 잘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그럼 종목 상담 신청 받을 동안에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샅샅이 분석해 봐야겠죠. 이 범프로 멘토님의 주간 시황 전격 분석 코너입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프로 멘토 주간 시황 전격 분석, 현 시장, 지금 시장에서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스피 2,500선 강한 지지 마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 IPO 증시대기 자금 유입으로 10월 초에는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세 흐름 속에 이 낙폭과대 종목을 주목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쌤, 좀 더 이 주간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쵸. 그래도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2,500선이 지지가 됐다. 네. 의미가 매우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올해 뭐 여러 부동산 이슈도 있고 뭐 경제 침체 얘기가 있지만 증시가 강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차트 그게 이제 추세 흐름인데 네. 작년 9월 달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서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넘게 올해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계속 그런 흐름으로서 계속 이제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가졌었는데요. 요번 8월 달에 순간적으로 저점을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지는 여기가 이제 깨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이제 8월 중순 정도에 이러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2,500선이 지지가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올라오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흘러갔는데 왜 2,500이 중요하냐면 과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8월 달에 2,500을 살짝 올라가고 나서 항상 여기에 저항을 받으쳤어요. 작년 11월 달에도 작년 이제 11월 달에 여기에 이제 2,500선 올라가다가 네. 다시 밀렸었고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에도 뚫으려다가 또 밀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언제 뚫었냐면 올해 4월 달에 뚫고 시작해서 추세가 좀 올라갔는데 요번 8월 달에 2,500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시가가 되게 중요하다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제 너무 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2,500선을 밀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이제 마감 기준으로 보면 2,500선을 어렵게 지지를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제 미국장이 양전 흐름만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로? 다음 주 네. 이제 월요일 스타트를 2,500선 위에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번 이제 8월 달 흐름도 2,500선을 살짝 깨고 흔들렸지만 결국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2,500선이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9월 마지막 주만 잘 마무리가 지으면 충분히 10월 달 흐름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황 키워드로 본 게 IPO 네. 대형 IPO가 이제 오늘 마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두산 로보틱스죠. 이게 어제 오늘 증거금이 들어온 게 청약 금액이 33조라고 하네요. 33조. 자,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증시 자금이 대기 자금이 약 50조예요. 50조인데 두산 로보틱스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증거금을 33조로 투자했다라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 안 된 자금들이 돈이 들어오거든요. 26일 날. 거기서 33조가 증시에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또 몇 조라든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못 사신 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증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바로 전주라 자금이 급격하게 개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지만 10월 이제 추석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입 자금도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세 흐름 속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좀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자,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선물을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탈 합쳐서 3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와가지고 좀 증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라고 한다는 것을 간단히 풀었으면 만기일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12월 동안 지금 증시가 떨어질 확률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지금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수준이 뭐 증시가 떨어진다 단기적인 흐름만 이렇게 된 거지 장기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증시가 흔들리는 구간 속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의외로 지금 매집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수급
뭐 대략적으로 이제 현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계속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시가 좀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있다라는 거는 10월 달에 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업종들을 미리미리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좀 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번 주는 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긴 했지만 어제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 흐름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도 충분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이 떨어진다에 베팅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이제 과대 낙폭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포인트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종목 봐드리고 다시 한번 원포인트 레슨으로서 좀 자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시장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다행히 마감 기준 2,500선 지지에 성공을 했죠.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상승 전환될 경우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의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또 대기 중인 증시 대기 자금이 분산될 수 있는 점도 역시나 좋게 작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이 낙폭과대 종목들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종목 고민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범프로 실전반 검색을 하시면 범프로 멘토님의 이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란에 숫자 4글자 9999 숫자 9를 4번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답답하게 속삭였던 종목들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범프로 멘토님께서 남은 방송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수급과 섹터까지 분석을 해서 이런 별 5개 만점으로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또 대응책도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먼저 저희 이제 신청 받을 동안에 쌤의 소통방, 실전반에서 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종목을 물어보면 또 네.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네. 이렇게 구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가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좀 열었고요. 실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이제 시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뭐 종목을 어떤 업종들은 지금 좀 약하고 어떤 업종들은 좀 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주 소통해드리고 있고 전략들도 짜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떨어졌던 에코프로도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구조 개미에서 설명에서 에코프로 걱정하지 마셔라. 에코프로 지지받고 지금 이제 올라갈 자리다라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구조 요청해 주신 종목을 좀 봐드렸었는데 뭐 지금 아직 요청이 좀 많지 않아서 에코프로 한번 잠깐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에코프로가 반등이 성공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뭐 좋아진다라고 보긴 좀 그런데 과대 낙폭,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한 달 넘게 대략적으로 한 30%가 떨어졌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근데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오히려 반등이 나온 이런 종목들의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거의 10% 이상, 거의 20%, 30% 이상 눌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장과 무관하게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이제 다음 주 주간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쪽에서 지금 오늘 또 이제 반등이 나온 게 한미 반도체도 오늘 무려 2.7% 7% 올라왔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종목 구조 해드리고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좀 받을 텐데요. 지금은 한 요번 주 말고 한 2주 내내 이렇게 쭉 떨어진 한 종목들이
한번 25% 이상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한번 기술적 반등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직 뭐 종목 물어볼 종목들이 좀 없나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이번 주 시장 흐름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에코프로 종목들을 봐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정리해 보는 타임 가져봤고요. 저희 그런 종목 구조 회보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이고요. 매수가 32,85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쌤, 나노팀 어떻게 보실까요? 35,000원이요? 32,850원이요. 32,800원. 자, 거의 지금 손실이 크세요. 네, 손실이 좀 네, 엄청 크시네요. 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보니까 4월 달에 딱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요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홀딩하시면서 지금 이제 반등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손절할 라인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 추가 매수를 굳이 이 네. 종목을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신규 상장 종목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지지를 받으려면 차트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를 좀 막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나노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결국 이제 손실 중인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도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지지 라인도 없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 했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네. 15,000원 이상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뭐 손절 타이밍이 거의 뭐 50% 이하로 지금 손실 금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네. 또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추세가 좀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때 결국 종목이라는 건 파동인데요. 결국 이제 하방 파동을 계속 이제 꺾였다가 저점을 깨지 않는 구간, 그러면서 다시 돌리는 구간이 옵니다. 분명 그게 나노팀도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는 파동이 나오려면 못해도 2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 되겠죠. 2만 원 정도는 올라오고 나서 다시 밀려도 2만 원을 깨지 않는, 17,000원을 깨지 않는 이런 과정이 못해도 한 5번 이상은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22,000원, 22,000원 정도 올라오는 과정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요청하신 나노팀 범프로셈의 솔루션은 관망으로 22,000원 선으로 추세 전환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치맥하는 제이지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732,000원, 비중이 42%로 굉장히 크시고요. 저점이라 판단하고 매수했는데 이번 주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고, 오늘 종가는 703,000원인데요. 네. 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어떤 전망과 또 별점은 몇 점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별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네. 3번이 아니고 세 개. 3개, 세 개. 네, 3점, 네.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 업종에서 끌고 가야 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라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 네.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차트 흐름이 좋지 못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신 게 73만 원 단가시라면 네. 거의 최저점, 거의 뭐 바닥에서 사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대요. 예,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지금 이제 저점을 깨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계속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바닥을 지지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조금씩 깨지는 느낌, 큰 추세로 본다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80만 원대가 이미 깨졌고 여기 라인대도 깨졌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지금 작년 9월 달에 여기 때도 한번 깨졌었고, 지금도 이제 또 70만 원이 깨지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흐름이 좀 나올까? 실적도 좋고 지금 이제 4공장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종목을 왜 안 올라갈까? 결국 대한민국 증시는 결국 수출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그런 업황을 좀 따라갑니다. 그럼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뇨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 이런 쪽에 관련된 업종들만 올라가고요.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 업종들은 매우 지금 안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화이자가 있고 모더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자의 차트를 흐름을 보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저점을 깨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백신 기업인 모더나 기업도 지금 차트 흐름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백신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은데 대한민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장기적으로는 좋으나 만약에 단기적인 바닥을 보고 들어가신 입장이시라면 저는 여기 68만 원이 깨지면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전량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8만 원이 깨지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여기가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저는 80만 원을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범프로세미 솔루션 별 3개였고요. 68만 원 이탈 시 정리 교체 의견 주셨고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80만 원으로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KG 모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 비중이 100%입니다. 15거래일 기관이 매수를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듣고 싶다고 올려주셨고요. 네.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8,750원 마감을 했습니다. 네. KG 모빌리티는 별 몇 개일까요? KG 모빌리티 별표 이것도 네. 3개, 세 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냐면 KG 이제 그룹주들이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쌍용, 네. 쌍용 차를 이제 인수를 인수, 하면서 그쵸. 자동차 업종은 좀 좋아요. 자동차 업종은 좋은데 결국 그 업종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는 결국 차트에서 좀 보여준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차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추세가 아까 제가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 기관 수급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좋고 뭐 연속적으로 흐르면 좋은데 지지 라인이 없다 보니까 공감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가치적으로 분석해서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타점은 차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KG 모빌리티가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7,5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딘지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차트에서는 안 나와요. 차트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을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지지 라인이 없네? 그러면 이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종목은 더 떨어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좀 조심스럽다. 여기 7,500원이 안 깨지길 정말 바라보고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아까 현대차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3분기도 좋아질 예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쌍용차도 분명 실적이 해외 쪽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은 회사는 아니지만 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토레스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7,5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비중도 100%시고 이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7,700원이 아닌 7,500원이 깨지면 그냥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결국 여기를 이제 지지받고 지금 이제 저항 라인대인 10,000원대를 한번 뚫으려다 지금 못 뚫었거든요. 뚫으면 저는 단기적인 이제 슈팅 라인대로 12,000원까지는 최종 목표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목표가를 보시고 7,500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조 요청하신 KG 모빌리티 범프로쌤의 점수는 별 3개였고요. 솔루션으로 7,500원 이탈 시 정리와 또 1만 원 넘어서면 1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구조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조대원 범프로쌤인데요. 오늘도 수급과 섹터 분석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점수 별 5개 만점으로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이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책도 저희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한데요. 상단 검색창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범프로 실전반 검색을 하시면 범프로쌤의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9 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9999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구조 요청이라는 말과 함께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 범프로 쌤께서 여러분의 종목들 구조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마라톤님의 MDS 테크 보겠습니다. 매수가 2,220원, 비중 20%, 조언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고요. 오늘 MDS 테크는 1,765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쌤, MDS 테크도 한번 종목 구조해 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엮인 업종 뭐 테마로 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제 올해 3월 달까지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고요. 최근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네. 의료 AI라든지 그쵸. 좀 약간 색깔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과거 이제 3월 달까지는 MDS 테크가 좀 대장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또 힘도 있었는데 결국 모멘텀은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소형주고 결국 테마성으로 한번 이슈가 있을 때 반짝 떠주는 그런 이제 업종인데 일단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업종들이 이제 기술 섹터인데 네. 지금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 그쵸. 좀 장기화되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타격이 좀 컸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기술 기술주.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조금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10월 달까지 좀 이어지고 흐름이 있죠. 이어지고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기술 업종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봐드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별표도 똑같이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점과 이제 어느 라인이 중요한지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뭐 이 종목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들고 계신 또는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좀 형국인데요. 자, 2,200원이면 최근에 조금 들어가신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이 지금 일봉 자리에서는 지금 지지 라인이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봉으로 봅니다. 네. 주봉에서 이제 장기 흐름에서 뭔가 지지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딱 지지 라인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하나 딱 보이네요. 바로 여기 60월선인데요. 여기가 이제 1,600원대입니다. 1,600원대. 1,600원대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10% 이제 손실 구간이라서 한 번 정도 이제 코스닥이 올라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여기 1,600원까지도 깨진다. 그러면 손실률이 약 20%가 넘어가는 25% 정도에 되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때 가서는 좀 비중을 1,6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오래 들고 가실 좀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네. 기술주의 흐름이 점차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250원 여기가 이제 또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거의 평단가 근처죠. 여기를 이제 본전가 근처 오시면 전략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D스테크 범쌤의 점수는 별 3개였고요. 이 금리 동결 인상 장기화 전망과 함께 기술주 최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보수적 의견과 함께 2,250원 반등 시 전략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많으시고요. 또 이번 주 정말 힘들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쌤께서 종목 구조뿐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또 원포인트 레슨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강의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종목들을 이제 매수 타점
이거를 좀 봐드리는 그런 좀 강의를 진행할 텐데 네. 지금 뭐 어차피 종목들 다 물려 있는데 어떻게 뭐 종목들 지금 매수할 여력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그쵸.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종목에 보는 눈은 지금 하반기에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네.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에서는 이제 파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에코프로가 이제 대한민국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게 15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이렇게 열광할 수 있었던 요인이 생각보다 계속 가거든요. 그게 그쵸. 이제 파동의 흐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 논란을 떠나서 올라가고 나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눌립니다. 눌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힘이 또 받는다 그러면 그 기간도 생각보다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 또 1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또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에코프로가 제가 저번 주에 또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도 하나가 에코프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추세에서는 깨지는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이 눌렸다가 결국 또 가는 흐름이 나오고 눌렸다가 또 가는 흐름이 나오는 그게 지금 대표적인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주들이 다 그래요. 반도체 네. 종목들도 이수페타시스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에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조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꺾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고 또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가 그렇죠? 조정을 받았다가 또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또 지금 이제 눌렸다가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 이제 기로에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추세가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또 이슈가 됐었던 뭐 카카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주식은 파동인데 아까 증시도 떨어지는 파동에서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강한 힘을 응축해서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시냐면 바닥에서 살짝 돌린 자리 이런 자리들을 대부분 조려요. 이제 바닥이 왔다. 바닥이 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종목들이 의외로 그런 자리에서 쉽게 못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점에서 이제 밀려가는 종목들을 혹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적인 전략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 지금은 이제 종목들을 뭐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번 주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과대 낙폭 종목들이 파동이 잘 갔다가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말고요. 그럼 다시 에코프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 라인이 보였기 때문이죠. 무슨 지지 라인이냐면 자 일봉상에서는 차트가 거의 30% 정도 떨어진 자리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딱 용량 애매한 자리인데 네. 저는 추세 흐름은요. 일봉에서 보지 않아요. 바로 주봉에서 봅니다. 주봉에서 보면 결국 그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추세가 완벽한 상승. 흐름인데 네. 어느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다음 라인이 어디입니까? 이 노란 선이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에코프로가 여기를 이제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서 구조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추세가 계속 가다가 고점 대비 파동은 좋은데 많이 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동 논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완다가 하면 다시 돌리는 파동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그림이나 시장이 비록 떨어졌지만 이번 주에
7%의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에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반도체인데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 차트 흐름이 제가 예를 들면 35,000원짜리에서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이 지금처럼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눌릴 경우에는 그 이수페타시스를 내가 파동 논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 에코프로처럼 이 노란 선이 맞닿는 자리가 오면 이 종목은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일봉에서 보면요, 일봉에서 보면 그 자리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이게 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추세 흐름이 강했던 종목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노란 선에 맞닿는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아요. 딱 이 노란 선을 기점으로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27,000 이 노란 선에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네. 이제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금요일까지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금요일까지 반등이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한 5% 이상 나오면 네.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파동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정도 기다려봤는데 이 노란 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딱 나오면서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충분히 싸다 생각을 했지만 종목을 이거는 교체하는 그런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다 그런 과정에서 패턴이 나옵니다. 한번 로봇주에서 한번 가장 핫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 흐름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이 자리에서 자,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일봉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금 급등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15만 원까지. 이게 언제냐면 올해 8월 달에. 그럼 이제 눌려갈 때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막 10% 이상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떤 타점에서 이제 잡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죠. 일봉에서 보면요. 계속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일봉상에서는 고점 대비 무려 몇 퍼센트가 떨어지냐면 한 30% 가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로봇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종목을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준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일봉에서는 좀 차트가 구별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자리. 그러면 1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 지금 이 노란 선이 맞닿는 자리, 그러니까 20주선이 맞던 자리 한 10만 원대까지 온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게 매수할 고려가 좀 된다. 이게 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물론 이건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비중을 줄여주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좋냐면 최근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좀 급등 나온 종목이 또 두산이란 지주회사가 좀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럼 두산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게 잡고 싶은데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될까? 그게 일봉에서는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보면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1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라면 두산을 조금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자리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 노란 선이 맞닿는 자리, 대략적으로 10만 원대까지 오면 이 두산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타점이. 그러면 결국 추세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지던 종목이 떨어지던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맞아요. 일봉에서 잡지 마시고요. 주봉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 때 특히 대형주에서 추세 라인이 잘 맞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이 이 20주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착안하셔서 가까이 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점을 우리가 또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자, 종목들을 한 대원 강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네. 자, 계속 떨어져요, 종목들이. 근데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자리가 내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타점은 일봉에서는 안 나오고 주봉으로. 주봉에서 정확하게 이 노란 선에 지지받는 요 자리에 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순간적으로 뭐 10% 이상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여기에 맞닿는 이 노란 선에 지금 맞닿는 종목들이 오늘장 기준에서 네. 한 몇 개 정도가 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약 한 13개가 나오더라고요. 오, 꽤 많네요. 네, 그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도 포함이 있었고. 되는데 네. 자, 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제가 또 검색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주말 동안 여기에 맞닿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 중 안에서 좀 유명한 종목들을 좀 싸게,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사고 싶다고 하시면 최근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되는 그런 타점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지받는 자리에서 한번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포인트 레슨, 업황, 모멘텀 등 이 상승 추세인 종목, 시장 흔들림과 함께 조정 파동 나올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기 눌림목을 이용하자고 하는데요. 주봉 기준으로 지지 라인 살펴봤고요. 추세는 위를 향하면서 단기 눌림 이후 반등을 나왔던 에코프로, 이스페타시스, 또 레인보 로보틱스 등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쌤께서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또 검색기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검색기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동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떤 최적점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초보자분들은 종목들을 다 고점에서 대부분 좀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는 좀 저점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볼까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과대 납폭됐으니까 좀 돌려주는 그런 포인트에서 좀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오뚜기 검색기라는 종목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네. 그거를 또 지금 오늘 구조대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최근 흔들리고 힘들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들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 종목들 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게끔 이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도록 쌤께서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범프로 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이 오뚜기 검색기 설정 영상입니다. 쌤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범프로 실전반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9999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이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오뚜기 검색기 설정 영상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개미 구조대 저희 방송 시간 5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 지금 바로 범프로쌤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구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평단가 매수가 19,000원, 비중이 30%입니다. 제발 좀 진단 부탁드린다고 좀 간절하게 올려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13,980원인데요. 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별점과 함께 구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것도 이제 반도체도 엮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2차 전지, 뭐 광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테마는 되게 좋은데 차트 자리가 조금 좀 애매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 별표는 좀 3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3개가 많네요. 네, 오늘 3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결국 아까 좀 고점,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종목들, 좀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별표를 많이 드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결국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종목들은 결국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게 아니고 줄여가야 된다. 그럼 제가 낙폭과대 관점에서 아까 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2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일봉상에선 추세가 지금 다 깨졌죠.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계속 큰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 지지 라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감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 라인 때, 자 결국 이 자리의 추세 흐름은 결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추세가 잘 가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추세 흐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자리는 한 16,000원대 요 정도 라인대면 마지노선으로 최대한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 라인대를 깨고 또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구간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냐? 일봉상에서도 지지 라인이 없고 그럼 주봉상에서 지지 라인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라인이 있습니다. 12,500원 라인대가 전 저점 라인대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라도 비중을 좀 줄여간다. 네, 다음 주에 그냥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여기를 좀 지지받는지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부터 비중을 축소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조 요청하신 레이크 머티리얼즈 쌤의 별은 3개였고요. 다음 주부터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56만 9천 원, 비중 10%인데요. 오늘 종가가 56만 9천 원이었고요. 목표가 100만 원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100만 보세요? 원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한 시장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추세가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맞을지 하락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흐름이고 이런 종목들은 눌렸다 또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76만 원까지는 충분히 하반기까지는 한 번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주봉 라인에서도 지금은 이제 포스코를 이제 만약에 범프로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사실 그럴 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많이 올라있기 네. 때문에 저는 요 자리, 뭐 50만 원대까지가 오면 한 번 정도 이제 포스코를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을 갈 텐데 일단 지금 흐름은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전고점 이상, 그러니까 100만 원은 목표가를 좀 선정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까지는 홀딩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별표는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구조는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유독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범프로 쌤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선물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오뚜기 검색기 설정 영상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개미 구조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